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입니다. 예, 오늘은 최초의 기독교 국가이자 노아의 방주를 가지고 있는 아라랏산을 민족의 명산으로 섬기고 있는 아르메니아의 수도 에레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르메니아의 그 유산들을 문자 역사 연구원의 시각으로 한자를 정확히 알고 있는 문자 역사 연구원만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은 하나씩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 아르가 알이죠, 알. 코즈믹 에그, 견우죠, 태양이죠. 매니는 뭡니까? 매니는 그러니까 매니는 M이 Ni죠. A는 견우죠. A 견우. 매니. 이게 E가 A, I, 이 우무법칙으로 하면 이거 E는 서양이니까 동양으로 바꿔볼게요. E를. 그럼 매니가 되죠. 매니. 많은 것. 그러니까 R이 이게 견우잖아요. 견우. 태양. 코즈믹 에그. 이게 견우가 모든 만물, 많은 모든 만물을 창조한 A다. 이런 얘기죠. 아르메니아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곳에 있는 에레반에 와 있죠. 아르메니아의 수도 에레반. 그럼 에레반은 어떻게 돼요? Y.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E는 서양이고, Y를 안 써도 되죠. 근데 이 동이족을 넣는단 말이에요. 오랑캐. 견우의 민족이니까. 그 다음에 알리는 뭡니까? 알리. 어게인이라고 그랬죠. 견우가 천지창조를 두 번 만에 했다. 또 돌아올 회. 단군에 돌아올 회자가 들어간다. 에레반. 반역자 제열견을 죽이고, 반역자 제열견을 죽이기 위해서 견우가 타고 가는 전체가 뭡니까? 그게 벤이죠, 벤. 예? 지금 버스 있죠, 벤. 응? 벤을 갖다가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죠? 조지아나 아르메니아에서는 무슈루카 그러죠, 무슈루카. 응? 벤. 이게 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르메니아의 지명에는 이 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반이. 이게 아르메니아에 큰 호수가 하나 있는데 바다 같은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이 이제 세반인데 세반. 새는 뭐예요? 인간새 견우, 해새, 태양신 견우. 견우가 반역자 제얼견을 물바다로 만들고 죽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호수가 만들어지죠. 물바다에서 물을 치수하면은 호수가 되니까 세반 호수, 레이크. 이 세반 호수가 그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에메랄드 빛이 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스위스라고도 합니다. 스위스도 엄청나게 아름답잖아요. 호수가. 이게 이곳이 그렇단 말이에요. 세반 레이크가. 이게 지금 아르메니아의 지명은 뒤에 반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붙어요. 이 반역자 제열견을 죽이고 지구를 반을 나눠 갖고 반은 견우가 반은 직녀가 가졌죠. 그래서 반달 반에 반달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반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에레반에서. 그래서 에레반의 그 수도에서 가장 가볼 만한 곳이 바로 한 곳이 있죠. 여기 어? 카페스지안 센터 퍼더 액트 예술이죠, 예술. 이게 예술을 위한 예술가들을 위한 그런 센터다, 중심지다. 그게 카페다. 음? 이곳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곳을 캐스케이드 컴플렉스 그러죠. 캐스케이드. 그래서 캐스케이드라는 영어 단어를 우리가 알아보면은 이 에레반의 중심 사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떤 사상으로 에레반을 만들었는지, 예? 어떤 철학으로 아르메니아의 수도에서 가장 중요한 이 캐스케이드 컴플렉스 이곳에 대한 정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문자역사연구원은 한번 딱 가가지고 문자역사연구원의 눈에만 딱 보이는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보지 못하죠. 엄청나게 아름다운데 이곳이 문자역사연구원의 눈에만 보이는 그런 상징들이 있어요. 제가 한자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견우의 문명을 전 세계에 전파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견우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자, 한자에다가 한자 사전에 그 문자의 의미를 쫙 적어놨기 때문에 문자역사연구원이 이 서양인들이 모르는 그러한 철학을 한 번에 알 수가 있는 거죠. 한 번에. 그래서 오늘은 이 캐스케이드 컴플렉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 맨 꼭대기에 입이 하나 있어요. 입. 이 입의 의미를 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가르니 신전, 가르니 템플의 의미와 그 다음에 게아르트에 대한 수도원인데 이 게아르트 수도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 캐스케이드의 맨 꼭대기에 있다는 건 이게 지금 피라미드 삼각형 원방각의 각이죠. 피라미드 이집트 피라미드처럼 만들었어요. 삼각형으로. 삼각형의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견우가 있었죠. 태양신 견우. 근데 이제 견우를 몰아내고 직녀가 앉으면은 직녀가 맨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맨 꼭대기에 그래서 이파리 하나가 있어요. 입이. 응? 입의 의미를 몰라요. 지금. 서양인들도 모르고 아르메니아 사람들도 모르고 근데 이걸 건축한 사람 알 거예요. 분명히 이 입의 의미를 한자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가지고 입이 누군지 그걸 정확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게 천지창조한 마지막 최고 정상에 누가 있냐? 직녀가 있다. 여호와가 있다. 여호와. 동양에서는 여호와죠. 여호와. 복귀 안 해. 이게 지금 입이 바로 여호와 직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직녀. 그리고 가르니 신자는 이게 그 노마 네로 황제가 돈을 줘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아르메니아를 전부 다 파괴를 하고 네로 황제가 와가지고 돈을 줘갖고 아르메니아 왕한테 이 나라는 누구를 섬겨야 되냐? 태양을 섬겨야 된다. 태양. 노마의 신이 누구예요? 노마의 신. 미트라죠. 미트라. 태양신. 견우. 이 견우를 섬기라고 돈을 줘갖고 만든 게 이게 지금 가르니 템플이에요. 템플. 이 가르니 템플이 바로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조그맣게 만든 그대로 본떠서 만든 신전이죠. 여기에도 숫자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숫자적인 상징을 문자 역사 연구원이 또 아주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니는 그렇고 그래서 이 갈은 합치면 갈이 되는 거예요. 갈. 서방 균화라로 갈지. 예? 갈지 있죠. 갈지. 거기까지 간다. 천지창조로 간다. 지난다. 다 같은 얘기예요. 지의 나라로 간다. 지의 나라. 갈지. 예? 천의 나라에서 견우의 나라 동방천부에서 지의 나라 서방규나라로 간다. 그걸 갖다가 가를 갖다가 가르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 니는 누구예요? 니는 너니잖아요. 너니. 직녀죠. 어?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물수가 아니라 얼음빙이죠. 얼음빙인가? 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너니 이게 너니란 말이에요. 직녀라고 그랬죠. 직녀. 너니는 서방 그 나라의 달신이 된 사람. 직녀. 그 나라가 신라였으니까 신라를 작게 만들고 정복했죠. 그게 직녀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게 직녀한테 간단 말이에요. 직녀한테. 가르니는 직녀한테 간다. 견우가. 그리고 나서 견우가 태양신이 된다.
이 태양신이 됐죠? 예? 이 미트라신이잖아요. 노마의 미트라신. 응? 그래서 태양절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노마에서는. 어? 태양이 사탄이니까 사탄을 월화 수목 금토에서 뭐죠? 세턴이죠, 세턴. 그래서 세턴 날이야. 응? 견우 날이야. 사탄 날이야. 토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선이 되니까 태양절을 갖다 사탄 날이야. 이 미트라신이 바로 누구예요? 견우잖아요. 견우. 아름다울미. 견우죠. 오늘날 미국이 가져갔다고 그랬죠. 이 아름다울미를 큰 양. 그리고 트는 이게 T죠. 지혜 나라. T가 지혜 나라라고 그랬죠. T긋. 이렇게 써도 되고 T라고 해도 되고 이걸로 해석해도 되고 트로 해석해도 돼요. 이게 미티라 또는 미트라 상관없어요. 이건 뭐예요? 태양신 나죠? 견우가. 이거 태양신 나잖아요. 이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미트라가. 견우 아들이 적재면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근데 이 기둥이 24개인데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는 가르다. 가르에서 나왔죠. 이게 세 개를 음양으로 가르다. 반 뚝 나눠갖고 반의 반달. 그리고 제얼견을 가르다. 제얼견을 쪼개버렸죠. 조의 나라에서. 조선의 조의 나라에서. 저녁의 나라를 아침으로 바꾼 이 나라에서. 조에서 쪼가 나왔으니까 제얼견을 쪼개버렸죠. 제얼견이 숫자 4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숫자 4. 그래서 숫자 4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캐스케이드 이게 작은 폭포라는 의미인데 이게 전부 다 숫자 4로 되어 있어요. 제얼견을 죽이고 천지창조했다는 얘기예요. 숫자 4는 제얼견을 죽이고 천지창조한 수예요. 그래서 숫자 4에서 동서남북 주나추동 그다음에 사시사철 전부 다 4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4의 음양이 숫자 8인데 음양 견우와 직녀가 음양이죠. 은하수에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면은 오적기에서 만나면 숫자 8이 돼요. 그래서 숫자 8은 세계를 통일했다. 동양 견우와 서양 직녀가 숫자 4인데 4 더하기 4는 8이니까 천지를 창조했다는 수가 숫자 8입니다. 그리고 게하르드 이걸 드로도 발음하고 트로도 발음한다고 했죠. 디귿에서 티읕으로 나왔으니까 자 디귿이 적재면이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땅의 나라 서방 주나라에서 태어났죠. 이게 D의 진화가 T가 되는 거죠. D에서 T로 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르트 다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또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하르트 수두원 그리고 가르니 신전 그리고 높은 산에 이런 신전도 있고 수도원도 있는데 그 바위로 된 산이에요. 바위로. 그래서 이게 지금 심포니 오브 스톤 주상절리죠. 주상절리. 이 돌들의 교향곡. 요거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심포니 오브 스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막 한 200m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제주도는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주상절리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캐스케이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어요. 자, 영어 사전에 찾아볼게요. 그럼 작은 폭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폭포를 알아야죠. 물바다하고 관련이 있죠. 물바다. 응? 천지창조하는데 물바다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바다로 만들어 갖고 제얼견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나락으로 떨어지죠. 예? 폭포가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떨어지죠. 떨어질 락. 제얼견이 폴링 선. 그 의미란 말이에요. 이 폭포가. 근데 이 폭포가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단 말이에요. 4개. 예? 숫자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상징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면은 이 캐스케이드인데 자, 이건 맨 밑에고 이건 폭포가 아니죠.
여기서 폭포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폭포가 있어요. 여기에 숫자 4를 상징해요. 숫자 4. 전부 다 숫자 4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자, 보세요. 여기 올라갈 때 보면은 그 사슴이 제가 누구라고 했어요? 직녀라고 그랬죠? 근데 숫자 4죠. 숫자 4. 천지를 창조했다. 세계를 이었다. 어? 그리고 지구의 반이니까 이게 지금 반달 모양이죠. 반달 모양. 응? 직녀가 사슴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숫자 4로 돼 있죠. 응? 자, 이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동그란 노는 뭐예요? 태양 견우죠. 동방천부니까 청색으로 해놨죠. 청색, 태양 견우. 그리고 황제가 되면은 이게 반해가 되는 거예요. 반해. 황제의 색, 노란색. 이건 견우고. 반달은 누구예요? 반달. 반달은 직녀고 초승달도 직녀죠. 어? 자, 직녀의 진화죠. 직녀의 진화. 직녀가 계집종 노예로 갇혀 있으면 깜깜하니까 빛이 하나도 없죠. 빛이. 빛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응? 달이 없어진 거죠. 달이. 그래갖고 서서히 이제 직녀가 밝아져요. 초승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반달이 되는 거죠. 반달. 응? 자, 이걸 갖다 지금 이게 지금 이 어둠 속에 달이 어둠 속에 밤에 이제 밝아지니까 이 동그란 게 이게 반달이에요. 반달. 이건 견우고 견우. 이건 직녀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풀문이죠. 보름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을 거예요. 제가 정확합니다. 정확해. 제 해석이. 그리고 이건 한국인이 조각한 거예요. 한국인이. 이게 라이언 사자죠. 사자. 근데 색깔이 뭐예요? 블랙이죠. 블랙. 숫자 4가 뭐라고 씁니까? 오행에서. 응? 오행에서 숫자 4가 여기 있죠. 여기. 숫자 4가 숫자 1, 숫자 2. 1은 견우, 2는 직녀, 숫자 3은 적재면, 숫자 4는 제얼견. 제얼견 불타 죽었으니까 검정색. 응? 검정색. 근데 이 자리가 뭐예요? 이 자리가. 사자죠. 사자. 어? 사자죠. 이게 그러니까 가디언이에요. 가디언. 죽음의 세계. 죽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인도자 또는 어, 그 견우의 백성들을 죽음의 세계로부터 지켜주는 사람, 가디언, 수호자. 이게 견우인데 견우의 내 분신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자 성경에 네 개의 생물 있죠. 네 생물. 처음에는 사람, 최초의 인류 최초로 거듭난 사람, 사람인 견우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인이. 그래서 이 견우의 내 분신이에요. 그러니까 견우가 이제 서방 균나라로 가서 첫 번째는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혀서 인대가 잘리죠. 응? 인대가 잘리죠. 아킬레스건이 잘리죠. 그러니까 희생을 뜻하는 거예요. 희생. 견우가. 응? 그래서 희생에는 소자가 들어가요. 소우자가 양쪽에. 그리고 한국인은 어떻게 돼요? 이느, 예, 지, 신. 그렇죠. 인, 어질린, 오를 느. 응? 요 오를 느자 들어가죠. 오를 느자. 희생에. 응? 이게 의의 자리란 말이에요. 서양이 의. 제얼견을 죽이고 의를 행하는 자리. 전쟁의 자리. 천지창조 전쟁의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가. 희생을 통해서 날생이니까 날이 견우라고 했죠. 날일. 견우가 태양이 되었고 탄생하면은 생일이 되는 거예요. 생일. 그게 옥스란 말이에요. 옥스. 이 견우가 두 번 만에 여기에 정목을 하고 지구의 중앙, 우주의 중앙으로 됐으니까 이게 하도낙서의 숫자 5, X가 5고 5가 숫자 10이란 말이죠. 이 5하고 10이 여기 있어요. 5하고 10이. 근데 이게 소의 영어 단어가 이게 또 불이잖아요. 한국의 불이 뭐예요? 불화죠, 불화. 어? 소가 바로 불이 됐다는 거예요. 소가 불. 불은 어떻게 나왔어요? 불. 이 불은 이게 소인데. 부가 이게 인류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은 견우고. 직녀가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직녀 두 번째 불이니까. 숫자 11이 직녀라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건 직녀가 이제 태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이니까 여기에서 희생을 통해서 세계의 중앙에서 있다가 이제 불이 되면 일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새가 되는 거죠, 새. 이게 견우를 갖다가 동물로 표현한 거예요. 견우는 철저하게 상징으로. 그래서 태양신나에 새주자가 있으니까 견우가 이게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독수리. 적재면은 매고 직녀는 비둘기다.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리고 제월견을 죽이고 명부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견우가 사자가 되는 거예요. 사자. 그래서 이집트 피라미드 앞을 지키고 있는 가디언이 누구죠? 스핑크스죠. 스핑크스. 예? 사자의 몸을 갖고 있는 스핑크스. 얼굴은 사람이지만 사자의 몸을 갖고 있는 스핑크스가 바로 가디언이란 말이에요. 스핑크스를 지키는. 스핑크스가 삼각형이잖아요. 피라미드가. 원방각의 각 사람인데 이 피라미드 안에 누가 있어요? 견우와 직녀가 있죠. 해는 견우고 달은 직녀니까. 여기를 지키는 스핑크스가 바로 견우란 말이에요. 견우. 이게 어둠을 뜻해요. 어둠을 뜻하기 때문에 아까 이걸 설명하다 거기까지 갔죠. 지금. 왜 라이언을 검정색으로 했을까? 바로 이게 그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물수하고 물바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직녀예요. 직녀. 풍만한 젖가슴, 풍만한 몸. 풍만하다는 건 뭐예요? 그리고 담배를 피고 있죠. 그게 견우가 담배를 폈는데 이제 직녀가 세계의 주인이 되었고 담배를 핀다. 그리고 풍만하다. 풍만의 여신 누굽니까? 비너스죠. 비너스. 풍만. 풍요롭죠. 세상이 풍년이 들고 풍요롭다. 이제 직녀를 상징하는 거예요. 직녀. 자, 직녀가 뭐예요? 고양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물질의 신, 비즈니스의 신.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고양이잖아요. 일본. 돈을 상징하죠. 일본의 돈. 이 직녀란 말이에요. 직녀. 풍만. 아까 그 풍만한 여자처럼 이것도 풍만하죠. 고양이가 풍만하단 말이에요. 이 귀도 직녀예요. 귀. 동방천부의 견우가 청색이었죠. 하늘의 색, 블루. 블루가 바로 하늘의 색. 제얼견이 얻어 터지면 어떻게 돼요? 파랗게 멍드는 거죠. 이게 블루의 음양은 견우일 때는 하늘의 색, 청색이고 제얼견은 견우한테 얻어 터져갖고 파랗게 멍들죠. 이게 음양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블루도. 이게 직녀가 이제 동방천부의 견우처럼 청색이 돼가지고 이게 귀인데 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상징이죠. 아니, 뉴질랜드인가요? 뉴질랜드의 상징 귀가 이게 직녀를 뜻하고 제가 금은 견우고 은은 직녀라고 그랬죠. 이게 이 여의주를 갖다 은색이죠. 금색이 아니라. 이게 이 직녀라는 거예요. 직녀. 이게 태양을 의미하는 건데 근데 이제 직녀는 주로 달이니까 보름달, 풀문. 이게 보름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름달. 자, 보세요. 이 폭포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죠. 이 고양이, 직녀가 있고요. 자, 여기도 고양이가 있네요. 자, 이게 제얼견 죽는 거예요. 죽어갖고 명부로 가는 거죠. 물속에 잠기잖아요. 이 검정색이라고 했잖아요. 블랙이. 오행에서 물이 어떻게 돼요? 물이 바로 북쪽. 검정색. 제얼견이 죽어요. 지금 검정색으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죠. 죽으니까. 견우는 웃고 있고. 제얼견은 죽으니까 얼굴을 찡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 보세요. 위에. 견우가 이제 태양이 되었고 태양빛을 막 지구에 비추죠. 북극성이 되었고 우주를 갖다가 북극성 태양이 빛을 쫙 비추었고 우주를 밝히죠. 근데 이게 몇 개로 돼 있어요? 견우의 분신 동그라미가 몇 개로 지금 돼 있어요? 15개란 말이에요. 15개. 15개는 신의 수라고 그랬어요. 제가. 신의 수는 뭐예요? 하도낙서의 숫자 5하고 10이죠. 5하고 10을 더하니까 15가 되죠.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낙서는 바로 복희가 견우인데 숫자 15라는 건 바로 신의 수다. 신의 수.
이게 지금 제가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마름모예요. 마름모. 정사각형. 정사각형 뭐라고 써요? 숫자 4라고 그랬죠? 숫자 4. 입구. 한자에서는 입구. 입구가 뭐죠? 입구가 바로 모난 나라죠. 모난 나라. 어둠의 나라. 또는 마름모. 정사각형으로 해도 되고 마름모로 해도 돼요. 이쪽에서 보면은 마름모, 이쪽에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정사각형이죠. 이 나라를 모난 서방 주나라를 정복하고 동그라미 태양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반은 반해니까 견우가 이렇게 다스리죠. 반해로. 이쪽은 뭐예요? 반달이죠. 반달. 직녀가 다스리는 거고 직녀.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 이게 새죠. 새. 견우가 태양신 나니까 새추자가 들어가죠. 독수리. 자, 이 부분을 확대를 내보면은 이게 새인데, 자, 보세요. 이거 숫자 4죠, 숫자 4. 응? 제을견을 죽이고, 숫자 5에서, 지구의 가운데에서 숫자 5행의 5, X, 벨레, 제을견의 세력을 전부 다 베고, 베고 어떻게 돼요? 가운데죠? X가. 가위가 가운데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가위가 바로 한가위죠. 추석. 한가위. 가위가 X고, X가 숫자 5고, 십자가가 숫자 10이다. 하늘로 올라가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면 태양이 되는 거고, 그게 태양신나. 이거 날개 있잖아요, 날개. 이게 새인데, 견우인데, 잘 보세요. 이게 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숫자가. 이 지금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런 걸 전혀 몰라요. 이 수학의 개념이, 철학적인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자, 이거 숫자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지지죠. 12지지 누가 다스립니까? 적재면이 다스리죠. 적재면이. 땅의 세계. 이쪽도 12지지. 그래서 음양으로 12지지 음양 24가 되죠. 그래서 1년을 24절기로 나누는 거예요. 24절기. 응? 그리고 시간을 갖다가 24시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오전, 오후 음양으로. 12 땅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12는. 그럼 이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이게 적재면이면 이게 누군지 제가 맞춰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누구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숫자 11. 느세라핌의 숫자 11. 누굽니까? 느세라핌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빌런이라고 그랬죠. 빌런. 숫자 11. 그래서 오른 손가락 하나, 왼쪽 손가락 하나 해서 11. 이게 11. 또는 한 손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 두 개를 내갖고 11을 표시하죠. 손가락 두 개를. 락앤롤. 이게 음악에서 락을 하는 사람들은 숫자 10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손가락 두 개를 해가지고 숫자 11. 빌런이란 뜻이죠. 빌런이 이게 직녀잖아요. 직녀. 이게 지금 견우는 지금 보니까 여기 밑에 있어요. 숫자 5니까. 밑에 있고 이제 적재면과 직녀가 견우를 몰아내고 이제 직녀가 제일 위에 있는 거죠. 제일 위에. 숫자 11이니까. 자, 이건 뭐예요? 이건 버터플라이죠. 버터플라이. 견우죠. 견우. 이게 버터플라이가 견우잖아요. 나비니까. 날아올 때 나가 견우라고 그랬죠. 인대 잘린 나. 어찌 제얼겨나. 네가 어머니를 몰아내고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나비 효과가 이게 견우의 효과죠. 견우가 전 세계 문명을 전파했으니까 버터플라이 이펙트. 그 효과가 전 세계로 퍼지는 거예요. 이 철학적인 의미인데 모른다고 그랬죠. 철학자들이. 견우잖아요. 꽃이 직녀니까. 꽃 직녀한테 날아가죠. 나비가. 견우잖아요. 나비가. 곰은 직녀잖아요. 곰, 베어. 계집종 노예로 갇혀 있으니까 인내하죠. 인내. 그래서 베어가 인내하다는 뜻이 있어요. 베어가. 그래서 지금 직녀가 다스리니까 우주를 곰자리죠. 폴라리스가 곰자리죠. 곰자리, 직녀자리란 말이에요. 지금. 맨 꼭대기에서 이제 쫙 내려다 본 거죠.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이건 이 크리스탈인데 맨 이제 꼭대기 올라가면은 이게 견우가 태양이 돼갖고 이렇게 밝게 지구를 비추죠.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데 크리스탈 스와로브스키 이게 지금 보석 만드는 일본 회사죠. 비행기에서 많이 팔아요. 이게 지금 크리스탈 팰럿이라고 되어 있죠. 궁전. 견우가 이게 궁전에서 이제 빛을 쫙 비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C로 시작하니까 적재면이 비치는 거예요. 이대 태양이 되었고 C로 시작하죠. RY가 태양이라고 했죠. 오얀니잖아요. 오얀니. 이게 생명나무 견우의 아들. C 적재면. 크리스탈. 크리스탈의 주인공은 적재면. 금방 나오죠. 이 지금 맨 꼭대기에 이게 지금 이파리예요. 이파리. 이걸 제가 문자역사연구원 한자사전에서 밝혔는데 이걸 네이버에서 숨긴다고 그랬어요.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없어졌어요. 네이버에서. 이게 머리열, 인류의 머리. 견우, 직녀, 적재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성부, 성자, 성녀. 성부, 성모, 성자. 이 구결자민 적재면. 이게 조계의 여신, 직녀. 견우는 어디가 있어요? 이 구결자 면에 있죠. 이 한일자. 한일자도 견우, 삐침별도 견우죠. 견우의 아들 적재면이 가져가죠. 구결자 면은. 이게 개구, 제열견을 죽인 글자. 적재면이. 이게 지금 성부, 성모, 성자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머리, 혈에. 그래서 책면엽 했는데 바꿔놨죠. 책장 여부로. 응? 이 네이버가 좀 수상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 블로그에 보면은 이게 지금 2023년 7월 6일 날 16시 08분에 제가 이걸 블로그에 올린 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책면엽 정확히 나와 있죠. 책면엽 책은 견우다. 면은 적재면 페이스. 그래서 얼굴면자예요. 이 페이스가 적재면의 면자가 얼굴면. 이 책의 표지 페이스 얼굴이라는 거죠. 책이 얼굴. 책은 견우고 책 전체는 견우고 그 견우의 얼굴을 담당하는 부분이 적재면이에요. 적재면. 그리고 페이지 하나하나가 이파리인데 페이지 하나하나가 바로 직녀를 뜻하는 거예요. 직녀. 여기에서 제가 밝혔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모를 삼신을 삼위일체를 트리니티를 인류의 머리 밝혔는데 지금 보세요. 이거. 네이버 사전에서 책면염이라고 안 해놓고 책장 여부로 바꿔놨죠. 네이버가 제가 수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이버가 수상하죠? 자, 입을 볼게요. 입. 이게 내 직녀라고 했으니까. 자, 풀의 나라죠. 직녀의 나라. 십자가 2개. 20의 나라. 20입. 풀의 나라. 직녀의 나라에서 생명나무 견우가 정복하고 견우의 세상이 됐죠. 그래서 지금 직녀는 제열견에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섭섭하죠. 제열견한테. 갇혀 있으니까. 그런 직녀를 구하고 견우가 이제 태양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를 다스리면 빛을 내가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견우가 빛이 되었고 전 세계를 다스리면 견우의 섭리가 되는 거죠. 섭리. 견우가 다스리는 걸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 있잖아요. 땅 이름. 그게 지의 나라죠. 땅의 나라. 그게 입이란 말이에요. 입. 그게 직녀라는 거예요. 직녀. 자, 볼게요. 한자 사전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제가 직녀가 꽃이라고 그랬죠. 잎이면서 꽃잎도 돼요. 그러니까 잎도 되고 꽃잎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신이 되면 꽃이 되는 거예요. 직녀가. 그리고 견우의 시대, 견우의 세대, 갈래. 자, 잎인데 갈래래요. 생명나무 견우에서 한 갈래, 여러 갈래가 이제 나가죠. 전 세계에 견우의 자손들이.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손이 어떻게 돼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뭐처럼, 모래처럼. 그게 하늘의 별처럼 밝은 존재. 땅의 모래는 어떻게 돼요? 밝은가요, 모래가? 아니죠. 모래 사자에 물 숫자가 들어가 있죠.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검정이라고 했죠. 블랙. 검정과 밝음. 이게 선악이잖아요. 선악.
하늘의 별은 선이고, 모래는 뭐예요? 모래는 악이잖아요. 악, 블랙. 하늘의 별은 어떻게 돼요? 화이트. 그게 관례란 말이에요. 견우의 관례. 민족. 견우의 후손. 자, 입인데 후손이래. 입. 직녀의 후손이죠. 직녀. 직녀가 입이니까. 아, 이걸 갖다가 해석을 못해요. 이파리인데 어떻게 후손이 나와요? 후손이. 그걸 땅의 이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땅의 이름. 서방 균화라에서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요 입이 누구예요? 입. 요 입. 견우가 있을 때 여기 태양으로 딱 해놔요. 태양. 근데 입으로 해놨다는 것은 또 책으로 했다 해놨다. 그럼 견우고. 어? 그다음 얼굴. 책의 표지면 적재면이고 입이니까 누구예요? 직녀잖아요. 이게 바로 자유의 여신. 뉴욕 맨하탄에 있는 자유의 여신. 이 북극성이 됐다는 거예요. 직녀가. 지금도 북극성이 폴라리스죠. 폴라리스가 곰자리죠. 직녀자리죠. 이런 상징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르메니아 쪽에. 그걸 맨 위에서 이제 내려다 본 거고. 그리고 자, 이걸 볼게요. 물이 나오잖아요. 물. 그래서 폭포처럼 흐르다. 흐르다. 폭포를 분석을 해야 돼. 폭포. 폭포에는 물이 당연히 들어가죠. 근데 이게 사나울 폭이죠. 사나울 폭. 폭자가. 왜 사나워요? 견우가 굉장히 사납잖아요. 제월견을 죽여야 되니까. 사나울 폭자를 한자 사전 찾아보면은 이 사나울 폭. 이게 폭포폭. 이 폭자가 폭폭폭. 소나기폭. 소나기가 누구예요? 견우잖아요. 견우. 천둥신 견우. 구름을 가지고 천둥을 쳐가지고 비를 내리죠. 그 물바다를 만들죠. 이게 소가 견우잖아. 소가. 나는 어찌나 견우죠. 인대 잘린 견우. 이게 몸기 견우죠. 이게 막 소나기를 내려갖고 물바다를 만드는 거예요. 물바다를. 그리고 용소슴칠팍. 그 용은 누구예요? 용 견우죠. 견우. 소슴 용으로 솟아올라 천재로 등극을 해. 견우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친단 말이에요. 서방균을 쳐. 칠복. 일곱칠. 적재면이 치죠. 용소슴칠. 천재로 올랐다. 그래서 용이니까 용이 태양하고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나울 폭에 나를자 들어가 있죠. 태양신. 기독교가 사탄이라고 하는 태양신 야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물 숫자하고 위에는 함께 공자죠. 견우가 적재면과 함께 공을 세웠죠. 그리고 세계를 통일했죠.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이제 함께 갑시다. 투게더. 그걸 지금 미국이 써먹고 있어요. 한국 와갖고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함께 갑시다 그러죠. 투게더. 이게 그거란 얘기예요. 함께 공자는 어떻게 돼요? 함께 공자. 저 오행의 토가 어떻게 돼요? 이게 세계의 중앙이라고 그랬죠. 동양, 서양. 지구를 반으로 나눴죠. 반으로. 지구가 하나일 땐 토가 하나죠. 그래서 여기 숫자 5하고 10인데 두 개를 이제 반으로 나눠요. 그럼 숫자 5, 숫자 10. 그리고 이 땅을, 이 흑토니까 이 땅을 갖다가 세계통이라면 어떻게 돼요? 둘이 합쳐갖고 토를 합치고 세계통일한다는 거 8팔자. 별이고 불이다. 태양이다. 견우가. 동양과 서양이 함께 이제 잘 살아보자. 그래서 반으로 나눠갖고 견우와 직녀가 반씩 나눠 가졌죠. 반의 반달. 그냥 함께란 말이에요. 함께. 그래서 이게 물수가 들어가죠. 물수. 물바다를 만들고. 그리고 이게 이제 폭포가 떨어지니까 떨어질 락. 제열견이 떨어졌죠. 폴링선. 그게 제열견이 거품이란 말이에요. 제열견이 제을이 된 거, 왕이 된 건 거품이에요. 죽었으니까.
그리고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게 공손할 손, 공손할 공자죠. 공손할 공. 물수하고 함께 공이 합치면. 그러니까 이게 견우의 백성들이 견우한테 공손하죠. 그리고 견우를 섬기고 받들고 높이죠. 높을고 견우를. 응? 전부 다 이게 천지창조 역사 그대로 한자 속에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포자는 폭자는 어떻게 돼요? 쌀포자죠. 쌀포. 서방균을 포위한다. 누가? 이 뱀이 들어가 있죠. 뱀이 용이 된다. 물바다를 만나갖고. 그래서 용소섬 치는 거죠. 용소섬. 그게 소죠. 소. 견우죠. 그래서 견우가 이게 소니까 이게 우상이죠. 소우자니까. 직녀의 짝이죠. 직녀의 짝. 짜구. 우상. 짜구고 상은 누구예요? 상. 코끼리 들어가죠. 코끼리. 그리고 돼지신 들어가죠. 돼지신. 이 코끼리가 적재면이라고 했죠. 사람이는 견우. 견우와 적재면이 이 우상이 우상. 직녀의 짝은 견우고. 응? 이게 상자는 이게 동상할 때 얘기죠. 동상. 견우와 적재면을 동상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있어요? 이게 지금 티빌리시에 있잖아요. 견우는 드래곤이니까 요 밑에 있고 적재면은 코끼리니까 위에 있죠. 창으로 견우의 창이 적재면이니까 창으로 드래곤을 찔러죠. 이게 이거라고 그랬어요. 응? 이게 뭐예요? 달황소죠. 달황소. 달이 직녀니까 직녀의 황소가 견우죠. 옥스죠. 옥스. 아까 얘기했던 옥스. 이 옥스. 희생의 상징. 응? 이 적재면이잖아. 적재면. 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달황소.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나와요 또? 응? 라이언 나오죠. 라이언. 응? 사자새. 사자. 요 사자. 명부. 제얼견을 죽이는 명부. 전부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내생물이죠. 내생물. 응? 그러니까 뭐다 어디까지 갔나요? 이거 폭포할 때 폭자 설명하다가 기억이 견우죠. 그 쌀도 쌀매자 견우라고 그랬어요. 서방균을 포위한다 이거죠. 쌀포는 기억 견우가 포위하고 물바다를 해서 물바다를 만들고 용으로 용수섬 치죠. 견우가 서방균을 쳐가지고 팍팍 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폭자는 이게 배포자예요. 배포. 폭포에 배가 들어가 있어요. 응? 철학적인 의미인데 이걸 모르니까 해석을 못하는 거죠. 철학자들이. 응? 이 배가 배자는 직녀잖아요. 직녀의 나라에서. 직녀의 나라를 포위하죠. 견우가. 그래서 이게 동방천부에서 멀경. 먼 서방그 나라 서울. 서울경. 멀경. 거기에 숫자 1 하나님이 됐죠. 견우가. 응? 이 뚫을공. 천지를 뚫은 땅에서 뚫을 곳. 진리를 세우다. 진리를 세웠죠. 하나님 견우가 별이 됐다. 이게 서방균나라죠. 거기가 바로 배절직 직녀의 나라죠. 직녀의 나라. 그래서 견우가 거기서 배를 짜면 어떻게 돼요? 시실과 날실로 배를 짜면은 천지를 설계하는 거예요. 견우가 배를 짠다는 건 조직을 짠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고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 정부를 만들어 갖고 세계를 다스리기 위한 조직을 짠다. 그 배 짠다고 하는 거예요. 배 짠다. 응?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배. 보세요. 배. 배는 일반 배죠. 실의 나라니까 실로 배를 짜죠. 실로 배를 짜고 직녀가 돈이라고 그랬죠. 물질의 나라니까. 그래서 비즈니스 신이 바로 직녀가 되는 거예요. 직녀하고 적재면 땅의 나라 신. 그래서 이게 지금 돼지 저금통에서 이게 돈을 의미하죠. 그래서 돼지가 들어가요. 저금통에는 돈이 돼지니까 돼지 돈자에 보면 달월자 직녀, 돼지신, 적재면. 직녀와 적재면이 바로 물질의 신이다. 그래서 인도 같은 데 보면은 코끼리가 돈을 상징해요. 코끼리. 코끼리가 바로 태국이라고 그랬죠. 태국 시암. 시암이 바로 코끼리 왕국이란 말이에요. 코끼리가 돈을 상징한다고. 여기 있잖아요. 돼지 돈자. 그래서 돼지 저금통이 나오죠. 돼지 저금통.
이게 한자를 나르면은 그냥 모든 게 한눈에 한 번에 뚫어지죠. 관통하죠. 통달하죠. 돈을 걷잖아요. 거기에서 세금을. 돈의 나라니까. 그리고 진리를 거기서 펼치죠. 진리를. 견우가 인대 잘려갖고 발을 피고 일어나갖고 이게 궁전이니까. 견우가 이제 정복한 궁전에서 궁궐에서 신전에서 문자를 창조해갖고 그 나라가 발전하죠. 발전하죠. 그리고 모든 진리를 베풀죠. 백성들에게. 그리고 직녀에게 계집종 노예로 갇혀있는 직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자유의 여신, 조계의 여신으로 만들어서 보름달 신으로 만들죠. 보름달 신으로. 은혜를 베푼다. 왜 은혜를 베풀어요? 금은 견우고 은이 직녀잖아요. 은이 직녀. 은혜 은자. 견우한테 은혜를 지금 입었잖아요. 직녀가. 그래서 직녀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직녀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줄 때.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도울 조자. 그리고 이 벌리다. 천지창조 일을 벌리다. 세계통일 일을 벌리다. 막 펼쳐놓죠. 빨리빨리 해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려면. 그리고 감춘 진리를 드러내다. 제얼견이 감췄죠. 어머니 직녀를 감추고 그리고 정당화했죠. 자기가 왕이 된 걸. 근데 그 거짓을 견우가 이제 전부 다 드러냈죠. 진리. 지금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서양의 제국주의 세력들이 거짓으로 감추어놨는데 문자 역사 연구원이 한자를 공부를 해가지고 한자 속에 한자 사전에 있는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진리를 드러내죠. 밝히고 있죠. 응?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포하다는 뭐예요? 분포하다. 세계를 통일하고 이제 음양으로 반을 나눠갖고 나눌 뿐. 세계를 통일하고 8팔자 칼 적재면이 둘로 딱 나눠갖고 세계를 견우와 직녀가 다스리죠. 그게 포의 나라, 배자는 직녀의 나라에서 그걸 하니까 분포하다. 그리고 십천간호로 다스리면 2개의 나라인데 십천간호로 다스리면 10개의 나라. 직녀가 다스리면 11개 또는 9개. 견우 직녀가 다스려서 견우가 죽으면 숫자 9가 남죠. 그래서 999 비둘기가 직녀가 되는 거예요. 또 빌런이 되면은 직녀가 이제 견우를 몰아내고 10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빌런이 되는 거예요. 빌런. 전 세계 문명을 전파했죠. 견우가. 문자를 만들어서. 그리고 씨를 뿌리다. 진리의 씨를 뿌리다. 밝음의 씨를 뿌리다. 그래서 이게 시핵이 견우라고 그랬어요. 핵심. 인류의 핵심이 바로 코어인데, 코리아인데, 코어가 이너 코어, 아우터 코어, 중심이란 뜻이고 핵이란 뜻이죠. 생명나무 견우와 돼지신 적재면이 인류의 핵, 씨다, 씨. 예, 그래서 이 씨자는 견우, 각씨는 직녀, 견우 직녀의 씨는 바로 적재면, 아들의 대표. 씨가 바로 풀뿌리다, 풀뿌리.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견우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풀뿌리가 견우있잖아요. 견우. 서방 규나라에서 뿌리를 내렸잖아요. 뿌리. 그 근본 본자죠. 생명나무 견우가 서방 규나라에 내려온 하나님이다. 이게 뿌리잖아요. 근본. 풀의 나라에서, 풀의 나라에서 태양이 됐죠. 해가 됐죠. 풀뿌리 해잖아요. 풀뿌리 해.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 지금 캐스케이드는 숫자 4를 의미한다. 숫자 4. 숫자 4는 바로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이 캐스케이드가 병렬을 뜻해요.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이런데 전자공학 이런데 보면 병렬, 캐스케이드를 병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견우의 나라에 전부 다 달죠. 이렇게 매달아 병렬로. 이걸 캐스케이드라고 그래요. 캐스케이드. 매단다. 매달현. 어디에서? 실의 나라. 신라를 잡고 잡게 만들어서 견우가 별이 됐다. 거기에서 시스템, 계통을 세우고 견우의 족보를 여기에서 만들었죠. 계통, 시스템.
세계를 조직을 짜다. 시스템.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메달련. 그리고 이게 멜개니까 이 멜개죠. 매달았죠. 모든 나라를 서방주나 실의 나라를 매달아서 또 다른 나라들 전부 다 견우의 나라에 매달아서 지금 매다는 거예요. 매다는 거. 그걸 갖다가 영어 단어에서는 매단다는 걸 캐스케이드다. 병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병렬. 여기 있잖아. 매달리다. 이걸 병렬이라고 합니다. 수학에서는. 캐스케이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주상절리에 대해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주상절리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용암이 급격하게 식어갖고 굳을 때 육각 모형. 이거 또 나오네. 666 사탄, 견우. 물질, 6은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원방각의 각도 견우라고 했죠. 각각 만물을 창조하죠. 견우가. 각, 6. 이 물질의 나라잖아요. 물질의 나라, 6. 물질 세계의 만물을 창조하죠. 모든 걸 어떻게 창조합니까? 문자를 만들어 갖고 만물에게 이름을 줘가지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만물이 창조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역사입니다. 진짜 역사. 이 말씀으로 이름을 불러갖고 천지를 창조하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고 그때부터 이제 하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땅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 돌이라고 부를 수 있어. 나무라고 부를 수 있어. 그전에는 이미지로만 그냥 그거야? 알았어. 짐승하고 똑같죠? 이게 바로 만물을 창조하는 거예요. 만물을. 그 용암이 영어로 뭐예요? 라버죠. 라버. 용암이 견우잖아요. 태양신나. 이게 바도 견우라고 했잖아요. 바도. 이거하고 이거 같죠. 근데 이건 직녀라고 그랬죠. 그래서 직녀가 2로 바뀌면 배자는 직녀가 돼요. 견우잖아, 견우. 이게 용은 용이니까 견우. 암은 돌석자가 이게 바로 적재면이라고 했으니까. 견우와 적재면이, 견우의 말씀으로 적재면이 제얼견을 불태워서 죽여갖고 서방 주나라를 전부 다 녹여버렸죠. 용암으로, 마그마로 녹여버렸죠. 녹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흐물흐물해가지고 물처럼 돼가지고 이게 굳으면 어떻게 해요? 육각형이 생기죠. 육각형. 그걸 주상절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상절리. 육이 견우잖아요. 만물을 창조하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는 수. 그래서 천부경의 가장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육자가 있죠. 육자. 만물을 창조하는 수니까 중앙에 육자가 있단 말이에요. 육자. 그래서 주상절리할 때 이 주자가 기둥주. 기둥은 누구예요? 인류의 기둥. 지구의 기둥은 누구죠? 이게 견우잖아요. 견우. 서양에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아틀라스라고 그러죠? 아틀라스. 이거 아틀라스 있잖아요. 오스트리아 비네. 여기 기둥이 되었고 기둥을 지금 받치고 있죠. 지구를 받치고 있는 거예요. 지구. 이거 지금 미국으로 가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거 지금 견우가 아틀라스가 이거 지구 있죠.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죠. 지구를 지금 받치고 있죠. 이 녹펠로 센터에 있어요. 전 세계의 견우의 문명이 똑같이 있으니까 오스트리아 비네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기둥주 버티잖아요. 지금 견우가 버티고 있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생명나무 견우가 주인이라고. 임금이고 주인이다. 왕이다. 점주가 견우라고 했죠. 점주님. 그러니까 이게 사주잖아요. 사주. 아까 숫자 4. 캐스케이드. 천지를 창조하고 동서남북으로 추나추동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견우의 섭리. 사의 음양이 8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했다. 사주팔자가 이렇게 나오죠. 천해사, 지혜사. 사주팔자. 4개의 기둥으로 받치고 있죠. 견우가. 여기 전부 다 견우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철학이. 그러면은 상자는 어떻게 돼요? 개 들어가 있죠. 개. 제얼견을 죽이고. 누가? 이게 견우잖아요. 이 어른장. 견우의 말씀으로. 이게 누가요?
적재면이죠. 적재면. 장군. 생명나무잖아요. 견우가. 생명나무의 한 조각. 나무 조각. 나무의 조각. 그런 두 조각이죠. 선악이죠. 생명나무에 선악과가 열리죠. 선은 적재면, 악은 제얼기연. 그래서 이 나무는 적재면, 이 나무는 제얼기연 그래요. 제얼기연. 나무의 한 조각이죠. 지구를 반으로 나눴으니까 음양으로 선과 악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선은 적재면, 악은 제얼기연. 그게 절반이잖아요. 절반. 이 글자하고 이 글자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이 글자죠. 자, 세계를 통일하고 소정. 이 왕들이 솥을 갖고 있어요. 세계를 통일했던 상징. 세계를 바르게 하고 바를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솥에서 견우가 쌀이니까 쌀밥을 지어 먹죠. 쌀밥도 짓고 떡도 만들고. 솥은 뭐예요? 솥. 소견우가 디귿 적재면이 정복한 티. 땅의 나라, 서방 주나라. 에서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솥에다가 밥을 해서 먹죠. 밥을. 응? 식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식사한다. 천지를 창조했다. 그 솥에 이제 그 천지 창조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한자로. 그래서 이게 여기에 보면은 직녀가 이제 계집종 노예가 되면은 이게 그물망인데 망했는데 다시 살아나죠. 눈목으로. 전시안으로 살아나죠. 그리고 이게 밑에가 세계를 통일했다는 거예요. 이 두 글자. 응? 나무 조각 장하고 절반만 짜고 합쳐진 글자가 이 밑에 거예요. 밑에.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 통일했다. 이 글자가 이거예요. 이거. 눈목은 직녀고 이게 넷째 지지묘가 숫자 4조다. 숫자 4다. 넷째니까. 자, 12지지에서 네 번째 지지 뭐예요? 자축인묘, 호랑이 견우와 이거 뭐예요? 토끼 직녀죠. 토끼묘. 토끼가 직녀라고 했잖아요. 토끼묘. 그래서 견우가 점주니까. 점주니까 어떻게 돼요? 견우가. 견우의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알이잖아요. 알. 계란하면은 닭이 직녀죠. 직녀가 낳는 알. 견우의 자식이니까. 견우가 최초의 알이었으니까. 응? 견우의 자식도 알이 돼요. 태양이. 근데 누가 낳아요? 이 알을. 닭 직녀가 낳잖아요. 직녀가. 그럼 계란이 되는 거예요. 계란. 계란이 태양이잖아요. 그 조지아 음식에 뭐가 있어요? 하차풀이가 있죠. 하차풀이. 하차풀이가 바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빵의 가운데 뭐가 있어요? 계란 있죠. 계란이 바로 태양을 뜻해요. 태양. 응? 그렇죠? 이게 지금 세계를 통일했다는 글자예요. 넷째 지지묘가. 응? 이 글자를 둘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한자 사전에서 숨기고 있어요. 숨겨. 근데 문자 역사 연구는 이걸 정확히 찾아내죠. 응? 문자 역사 연구는 한자에 어떻게 했어요? 통달을 했잖아요. 통달을. 찾아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가르니 신전을 보면은 24기둥이 24기둥. 가르니 신전 어디 있어요, 아까? 지금 이게 몇 개예요? 6개죠. 666 사탄이잖아요. 6개니까. 가로는 6개. 이쪽은 몇 개예요? 8개, 8개. 자, 물질 세계에서 세계를 통일했다. 이 68의 의미예요. 물질 세계, 6이 물질 세계. 이게 세계 통일한 건데 누가? 돼지신 적재면의 머리 해 태양 견우가 물질 세계의 가운데 있다. 세계를 통일했다. 이게 이쪽은 6, 이쪽은 8이에요. 이 가르니 신전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이 중복되죠? 이쪽이 중복돼. 중복되니까 다 합치면은 12 플러스 12가 돼요. 이 땅의 세계. 땅의 세계 음양이죠. 여기에서 24절기가 나오죠. 24시간이 나오죠. 근데 이게 지금 뭐예요? 원방각의 방이잖아요. 삼각형 뭐예요? 각이죠.
자, 천지창조를 원방각으로 표현했다. 어? 여기 이제 동그라미 하나 그리면 어떻게 돼요? 원방각이 되죠. 태양이 되는 거죠. 태양. 견우가. 그리고 어떻게 되죠? 자, 여기에는 뭐죠? 예. 게하르트. 이걸 하르드라고 안 하고 트로 한다고 그랬죠. 티읕으로. 하르트. 게하르드. 게하르드로 발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게하르트. 이게 어떻게 열심히 하죠. 천지창조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견우가. 열심히는 어떻게 돼요? 이 하늘천, 견우죠. 이게 지금 A도 견우고 H도 견우잖아요. 이게 천이니까. 이게 하잖아요. 하늘. 하늘과 마늘은 같은 거예요. 마늘. 늘 always. 태양이 항상 하늘에 떠 있죠. 사라지지 않고. 늘 always. 하늘. 이게 뭐 산마자 견우니까. 마늘과 하늘은 같다. 이게 쥐가 기역이니까. 기역 견우가 지의 나라에 가서 가시 됐죠. 가가지고 제열견을 죽이면 가시 되죠. 그게 기역이잖아요. 그래서 기역은 바로 생략을 하는 거예요. 게하르트. 수두원. 이 수도원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산에 있는데, 높은 산에 있는데 바위산이란 말이에요. 바위산. 바위를 조각을 내 가지고 이 구멍을 뚫어 갖고 동굴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만들었어요. 수도원을. 어둠 속에서. 이게 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군 신화잖아요. 동굴 속에서 어둠 속에 있는 제열견 죽었죠. 이 물수, 이 블랙 북쪽에서 죽었잖아요. 동굴. 응? 동굴 속에서 여기서 진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수도를 하면 수도원에서 밖으로 나오면 빛을 보죠. 빛. 그래서 견우가 하나님이니까 빛과 소금이 견우죠. 빛과 소금. 응? 그래서 이게 지금 동굴 속에다가 수도원을 만든 거예요. 수도원을.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제가 그 사진을 자세히 하면은 끝도 없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아르메니아, 이 아르가 알인데, 코즈믹 에그, 견우인데, 견우가 매니 모든 것, 많은 것들을, 만물을 창조했죠. 그리고 A가 견우의 나라가 됐으니까, 그게 바로 어떻게 돼요? 응? 저 지금 터키가 가져갔지만은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가 있는 아라랏산을 원래 아르메니아의 산이었죠. 신성한 산이었죠. 그게 바로 천산이 되는 거예요. 천산. 배달 민족의 배가 견우니까. 아크가 견우란 말이에요. 아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크. 자, 아크를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K는 견우고 기역이니까 C는 적재명이죠. 이게 배도 되고 배도 되고 견우가 불이라고 했으니 불도 돼요. 불. 아크가. 찾아볼까요? 한자 사전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자, 이건 뭐예요? 호도 있죠. 호는 뭐예요? 십천간이죠. 십천간. 응? 십천간. 이 동그라미 나라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십천간으로 나누면 이걸 10개로 나누는 거죠. 10개를. 이걸 호라고 그래요. 호. 호는 그래서 견우의 몸이 들어가요. 어디에서? 오이. 직녀가 외갓집이라고 그랬죠. 적재명과 제을기는 외갓집. 거기에서 호. 십천간의 하나인 나라. 그걸 호라고 그러는 거예요. 호. 그리고 아크를 발생하다. 아크가 불이에요. 불. 불화가 견우라고 했잖아요. 최초의 사람. 둥근을
둥근 알이 뭐예요? 태양이잖아요. 태양. 반해. 자, 여기 있잖아요. 정광. 정광이 뭡니까? 빛이죠. 태양에서 빛이 나오죠. 태양이 메소 파이어. 불덩어리라고 그랬죠. 불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불이라고 그랬죠, 제가. 불. 아크가 불이다. 그리고 아크가 이건 적재면이고 견우를 이어서 2대 태양이 됐으니까. 이건 뭐예요? 방주잖아요, 방주.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ARC도 써도 돼요. 예. 배달민족이 자손이잖아요, 적재면도. 이건 견우라고 했죠, 견우. 견우가 배달민족이 배니까 이거. 이게 어디로 가요? 주님 견우가. 원방각의 방의 나라, 입구의 나라로 가죠. 입구의 나라로. 그걸 방주가 되는 거예요, 방주. ARC가 이게 방주인데 ARC로 해도 돼요. C. 그래서 오늘은 최초의 기독교 국가 아르메니아 여러 유적을 문자 역사 연구원이 다녀보고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모르고 이 아르메니아 정교회에서 모르는 상징들을 문자 역사 연구원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한자를 통해서 철학적으로 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주 쉽게 밝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